복돌아, 그만해.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복돌이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10해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나운 모습으로 내 바짓가랑이를 물고 현관문 쪽으로 잡아당겼어요. 천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나는 비틀거리며 밀려났습니다. 아이고, 이 개가 미쳤나. 도와주세요. 겁에 질려 소리쳤지만 우리 집은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결국 현관문 밖으로 쫓겨났고 복돌이는 문 앞에 서서 내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매를 내쫓고 싶었니? 그동안 잘해줬는데. 10해 동안 믿었던 반려견은 왜 갑자기 나를 집 밖으로 내쫓은 걸까요?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침이면 내 방문을 코로 밀고 들어오는 복돌이가 있어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10해 전 새끼 때 데려온 녀석이 이제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었죠. 마당을 서성이는 낯선 사람만 보아도 벌떡 일어나 지저대는 모습이 늘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우리 마을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지만 최근엔 도난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그래도 복돌이가 있으니 안심이었습니다. 복돌아, 오늘도 잘 부탁한다.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면서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내 주변을 맴돌다가 마당 담벼락 위에 앉아 동네를 살피곤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을 누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즉시 알아챘죠. 금순 할매, 요즘 도둑놈들 조심하세요. 어제는 이장집 창고에서 농기구가 또 없어졌다네요.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가 길에서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전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네가 걱정된다며 매일 아침 들러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걱정 말어. 우리 복돌이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지, 복돌아? 복돌이는 마치 내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크게 한 번 짖어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우리 집 복돌이가 진돗개 중에서도 영특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찌나 눈빛이 또렷한지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다고들 했죠. 저녁이면 마당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어요. 복돌이는 언제나 내 발치에 앉아 나와 함께 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혼잣말로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복돌아, 할매가 젊었을 때는 말이다.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밤이 깊어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복돌이가 먼저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고개를 까딱이며 들어가자는 신호를 보내곤 했어요. 그래, 들어가자. 오늘도 수고했다, 우리 복돌이. 그렇게 하루하루가 평온했습니다.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밥을 해 먹고 마을 회관에 가서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다 오면 복돌이는 항상 마당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떤 날은 내가 길을 걸을 때 앞장서서 천천히 걸어주기도 했어요. 나이가 들어 걸음이 느려진 나를 배려하는 듯한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 복돌이 너무 똑똑해서 사람 말 다 알아들어. 진짜 보물이야. 이웃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복돌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더 당당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10해 동안 한 번도 아픈 적 없이 건강하게 자라준 복돌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복돌아, 할매 없으면 어떡할래? 가끔 이런 말을 던지면 복돌이는
꼭 내 무릎에 머리를 얹고 쓸쓸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 눈빛이 할머니 없인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복돌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창문 쪽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그 모습이 불안하게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화로운 일상의 끝에 알리는 신호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며칠 전부터 복돌이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밤마다 창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이제는 낮에도 마당을 서성이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평소 좋아하던 개밥도 잘 먹지 않았고 내가 쓰다듬어도 꼬리를 흔들지 않았죠. 마치 다른 개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복돌아, 무슨 일 있니? 아프니? 손을 내밀어 머리를 만져보려 했더니 고개를 획 돌리며 피했어요. 열해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병이 난 걸까 싶어 동물병원에 데려갈까 고민했지만 복돌이는 차에 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 망설이고 있었죠. 금순 할머니, 요새 복돌이가 좀 이상해 보이네요. 괜찮아요? 마을 이장님이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글쎄 말이야. 밥도 잘 안 먹고 자꾸 으르렁거려. 내가 손을 내밀어도 피하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혹시 복돌이가 늙어서 그런가? 개들도 나이 들면 성격이 변한다던데. 이장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돌이는 아직 10살, 진돗개로서는 한창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복돌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밤에는 자지도 않고 창문 앞을 지키듯 앉아 있었습니다. 복돌아, 도대체 왜 그러니? 할매 속을 이렇게 태우면 어쩌니? 밤마다 복돌이가 지저대는 통에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마을이 고요한 밤에 복돌이의 짖음 소리만 울려 퍼지니 이웃들의 원성도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금순 할머니, 개 좀 조용히 시켜요. 밤새 잠을 못 자겠네. 옆집 최씨 아저씨가 아침부터 화를 내며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요새 복돌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 곧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사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죠. 평소 내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던 복돌이가 이제는 밥그릇 앞에서도 경계하듯 주변을 살피기만 했어요. 복돌아, 밥 좀 먹어. 이러다 병 나겠다. 밥그릇을 밀어주며 달래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술 뜨고는 다시 창문 쪽을 바라보며 으르렁거렸어요. 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복돌이가 미쳐가는 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죠. 어느 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 복돌이가 마당을 빙빙 돌며 불안하게 짖는 모습이 보였어요. 집에 가까워질수록 복돌이의 짖음은 더 커졌고 마당 대문을 열자마자 복돌이가 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복돌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흥분한 거니? 하지만 복돌이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짖어댔어요. 평소의 짖음과는 달랐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긴박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죠. 밤이 되자 복돌이의 상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며 창문과 현관문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가끔씩 귀를 쫑긋 세우고 무언가를 듣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복돌아, 제발 진정해. 할매가 무서워. 내 손을 핥던 복돌이가 이제는 내게 등을 돌리고 창문만 바라보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0해 동안 함께 살아온 복돌이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고, 복돌이가 노망이 났나 보네.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복돌이의 발소리가 방 안을 맴돌았고 가끔씩 창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 불안한 밤이 며칠간 계속되었어요. 나는 점점 지쳐갔고 복돌이와의 관계도 서먹해졌습니다. 이제는 먹던 밥도 완전히 거부하고 물만 간간히 마시는 정도였어요. 그런 복돌이를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돌아, 할매한테 이러지 마. 하지만 복돌이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며 불안해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마을 회관에 다녀온 뒤였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니 복돌이가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복돌이가 나를 향해 달려오더니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복돌아, 무슨 일이야? 왜 그러니?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돌이는 더 크게 짖어댔습니다. 눈빛이 매서웠고 털이 곤두서 있었어요. 10해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죠. 내 다리 주변을 맴돌더니 갑자기 내 바짓가랑이를 물었습니다. 아이고, 복돌아, 이게 무슨 짓이야? 놀라서 소리쳤지만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뒤로 물러서자 복돌이는 더 거세게 짖으며 내 다리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복돌아, 그만해.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복돌이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적으로 여기는 듯한 그 눈빛이 무서웠어요. 진돗개 특유의 사나움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제발 그만해. 복돌아.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복돌이는 계속해서 내게 달려들었어요. 바짓가랑이를 물고 현관문 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마치 나를 집 밖으로 내쫓으려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이 개가 미쳤나. 도와주세요. 겁에 질려 소리쳤지만 이웃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복돌이의 짖음 소리만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짓가랑이가 완전히 찢어지고 나는 비틀거리며 현관문 쪽으로 밀려났어요. 복돌이는 이제 내 발목을 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10해 동안 한 번도 나를 향해 이빨을 드러낸 적 없던 복돌이가 이제는 나를 해치려 하는 것만 같았어요. 복돌아, 할매 좀 봐. 할매잖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복돌이가 이렇게 돌변할 줄이야.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순간 복돌이가 더 크게 짖으며 나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러지 마. 제발. 하지만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복돌이는 문 앞에 서서 더 크게 짖어대며 내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두려움과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래.
그렇게 할매를 내쫓고 싶었니? 그동안 잘해줬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10해 동안의 추억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복돌이는 여전히 문 앞에서 사납게 짖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 노망든 개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서러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더 춥게 느껴졌어요. 가을밤의 찬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복돌이가 막고 있었으니까요. 마당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돌이와의 추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새끼 때 처음 데려왔을 때의 모습, 아플 때 옆에서 지켜주던 모습, 내가 넘어졌을 때 달려와 핥아주던 따뜻한 혀. 그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니? 복돌아. 멍하니 집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집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남자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으악, 이 개새끼.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복돌이의 미친 듯한 짖음 소리와 무언가와 격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사나운 짖음이었어요. 누구지? 공포에 질려 일어섰습니다. 집 안에 누가 있었던 거지? 그제야 복돌이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복돌이는 나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 도둑이다, 도둑.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계속해서 격렬한 싸움 소리가 들려왔어요. 물건이 깨지는 소리, 남자의 비명, 그리고 복돌이의 처절한 짖음 소리. 제발 복돌아, 다치지 마. 이제는 복돌이가 걱정되었습니다. 도둑이 흉기라도 가지고 있다면 복돌이가 위험할 텐데.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경찰이 빨리 와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야. 제발 무사하기만 해라. 마당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집 안에서는 계속해서 격렬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복돌이가 살아있기만을 바랐습니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복돌이의 짖음 소리와 낯선 남자의 욕설이 뒤섞여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물건이 깨지는 소리도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마당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뛰쳐나왔어요. 저놈이다. 도둑이야. 나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남자의 손에는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 순간 복돌이가 남자의 바지를 물고 늘어지며 나타났습니다. 이 망할 개, 놔라고. 남자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복돌이는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남자가 발로 복돌이를 차려고 했지만 복돌이는 재빠르게 피하고 다시 달려들었어요. 복돌아, 안 돼, 위험해. 남자의 험악한 표정을 보니 복돌이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복돌이가 며칠 전부터 이상했던 이유를. 이 남자의 기척을 알아챈 거였습니다. 으악, 이 개가 미쳤나.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그 주먹이 복돌이의 머리를 강타했지만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납게 남자의 다리를 물었어요. 복돌아, 그만해, 다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오해했던 거예요. 복돌이는 나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 보호하려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복돌이가 다치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복돌이의 싸움은 계속되었어요. 복돌이의 몸에 상처가 하나둘 늘어갔지만 끝까지 남자의 바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같았어요. 저리 비켜.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남자가 이제는 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험악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복돌이가 더 거세게 남자의 다리를 물었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으악! 남자가 넘어지면서 검은 가방이 땅에 떨어졌어요. 가방 안에서 귀금속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명 이웃집에서 훔친 것들이었어요. 복돌이는 즉시 남자의 다른 쪽 다리마저 물어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미친 개, 죽여버릴 거야. 남자가 복돌이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복돌이의 몸이 땅에 나뒹굴었지만 곧 다시 일어나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복돌이의 하얀 털이 흙먼지와 피로 얼룩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멈춰.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그 광경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젠장. 남자가 도망치려 했지만 복돌이는 끝까지 바지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더 거세게 발버둥 쳤고 복돌이의 몸이 땅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 순간에도 복돌이는 남자의 바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경찰이 와. 포기해. 용기를 내어 소리쳤지만 남자는 더 미친 듯이 복돌이를 발로 찼습니다. 복돌이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여전히 남자를 놓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경찰차가 도착하자 남자는 마지막으로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2명의 경찰관이 재빨리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그제야 복돌이가 남자의 바지를 놓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한 경찰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복돌이에게 달려갔어요. 복돌이는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복돌아, 복돌아. 복돌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돌이는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모습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리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심하게 다친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한 경찰관은 남자를 체포하고 다른 경찰관은 복돌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나도 함께 타고 마을의 동물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복돌이의 몸을 안고 있는데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10해 동안 함께한 내 반려자가 나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다쳤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복돌아, 할매가 미안해. 내가 날 지키려 했는데 할매는 널 오해했어. 복돌이의 몸이 내 팔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그 떨림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동물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돌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조여왔어요. 경찰차 안에서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복돌아, 조금만 참아. 금방 병원에 도착할 거야. 제발 버텨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무릎 위에 놓인 복돌이의 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마치 생명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운전석에 앉은 경찰관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복돌이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내 치마를 적시고 있었어요. 그 붉은 색깔이 내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동물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의사 선생님이 급히 뛰어나왔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경찰이 미리 연락해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수술실로 바로 데려가야 합니다. 수의사가 복돌이를 내 품에서 받아 안더니 재빨리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떨리는 다리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기다리셔야 해요.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수술실 앞에서 수의사가 말했어요. 복돌이는 이미 수술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몸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체포된 남자에 대해 물어볼 게 있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복돌이 생각만 가득했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 남자는 최근 마을에서 발생한 여러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노인 가구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댁에서는 무엇을 훔쳤나요? 질문에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 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복돌이가 갑자기 이상하게 굴어서 집 밖으로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란이 일어났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돌이가 나를 집 밖으로 내보낸 이유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어요. 나를 보호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 개가 할머니를 구한 거예요. 그 남자는 위험한 전과자입니다. 최근 몇 개월간 이 지역에서 여러 주택을 털었고 주인과 마주치면 폭행도 서슴지 않았어요. 경찰관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복돌이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왜 복돌이가 며칠 전부터 이상했을까요? 아마도 그 남자가 며칠 동안 집을 살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들은 낯선 사람의 기척을 잘 알아채거든요. 할머니를 지키려고 계속 경계했던 거죠.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복돌이는 계속 나를 지키려 했는데 나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복돌이를 오해했죠. 아이고, 내가 너무 미안해.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복돌이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불안해했던 이유, 밤마다 창문을 향해 짖었던 이유, 모두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나는 복돌이가 노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밖은 어느새 새벽이 되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의사가 나왔어요.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선생님, 복돌이는 어떻게 됐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여러 군데 뼈가 부러졌고 내부 출혈도 심해요. 지금은 응급 처치를 마쳤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을 뻔했지만 경찰관이 재빨리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복돌이는 살아야 해요.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복돌이는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이렇게 떠나보낼 수는 없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할머니께서는 잠시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변화가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의사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돌이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복돌이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할매 얼굴을 봐야 해요. 수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복돌이가 여러 장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어요.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복돌아, 할매가 여기 있어. 정신 차려. 복돌이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하던 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밤새 복돌이 옆을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복돌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복돌이의 하얀 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복돌이 곁을 지켰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흡이 더 얕아진 것 같았어요. 복돌아, 일어나. 할매랑 집에 가자. 떨리는 손으로 복돌이의 귀를 살짝 긁어주었습니다. 평소라면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을 텐데 지금은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단지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의사가 아침 회진을 위해 들어왔어요. 복돌이의 상태를 살피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조금이라도 나아졌나요? 희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수의사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내부 출혈이 계속되고 있고 여러 장기가 손상되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돌이가 이대로 떠나가는 건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수의사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가 고비가 될 거예요. 수의사는 부드럽게 내 어깨를 토닥이고 나갔습니다. 나는 다시 복돌이 곁에 앉아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복돌아, 할매가 미안해. 내가 날 지키려 했는데 할매는 널 오해했어. 내가 날 내쫓았을 때 할매는 내가 미웠어. 그런데 그게 날 구하기 위한 거였다니.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열해 동안의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복돌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작고 약했던 그 모습. 해가 지날수록 듬직하게 자라 내 곁을 지키던 순간들. 모든 것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있어서 할매는 외롭지 않았어. 매일 아침 방문을 밀고 들어와 날 깨우고 저녁이면 같이 별을 보던 그 시간들. 다시 그렇게 살고 싶어. 복돌이의 몸에 연결된 호스와 선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요. 이토록 생기 넘치던 생명이 기계에 의존해 겨우 숨을 쉬고 있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경찰이 다시 찾아왔어요. 어제 체포된 남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그 남자가 전문 강도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10건 넘는 도난 사건을 저질렀어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노려왔고요. 그 말을 들으니 복돌이의 행동이 더욱 이해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의 냄새나 기척을 알아채고 계속 경계했던 거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복돌이 때문에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예요. 할머니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마을을 괴롭혀온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경찰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복돌이는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지금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니. 우리 복돌이가 살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복돌이는 매우 강한 개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제 그 상황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위로의 말이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주의사의 표정에서 보았던 비관적인 전망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병원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복돌이가 할머니를 구하고 마을의 연쇄 강도를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요. 금순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복돌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마을의 영웅이네요, 복돌이. 마을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이어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복돌이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복돌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어요. 기계 알람이 울리고 수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세요. 수의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떨리는 다리로 서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발, 제발 살아줘, 복돌아. 한참이 지나고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있었어요.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복돌이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놀라운 생명력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희망이 있다니,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니.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의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겁니다. 계속 지켜봐야 해요. 하지만 오늘 보여준 반응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시 복돌이 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그의 회복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복돌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복돌아, 할매가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같이 집에 가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복돌이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가끔씩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손을 핥아주는 모습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웠어요. 복돌아, 정말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원에서 복돌이 곁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번갈아 가며 찾아와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어요. 특히 이장님은 매일같이 찾아와 복돌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금순 할머니, 복돌이가 많이 좋아졌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장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의사도 복돌이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했는데 복돌이의 생명력이 정말 대단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대로라면 분명 좋아질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걸까요? 병원에 있는 동안 경찰로부터 계속해서 사건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체포된 남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범행도 부인하고 있었지만 경찰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현재 그 남자의 차량과 소지품에서 여러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마을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들과 연관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 마을의 다른 도둑질도 한 건가요? 경찰관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100%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남자의 차에서 최근 도난당한 물건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지문 대조와 다른 증거들을 분석 중이에요. 범인이 입을 열지 않아 수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복돌이가 남자의 바지를 물어놓지 않았다면 체포가 어려웠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복돌이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CCTV나 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 그 남자가 도망쳤다면 잡기 어려웠을 겁니다. 복돌이가 붙잡아준 덕분에 체포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복돌이는 나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필사적으로 행동했던 거였어요. 나는 그런 복돌이를 오해하고 서운해했던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그 남자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노인들을 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우리 집도 그 표적 중 하나였던 거죠. 수사 결과 그 남자는 며칠 전부터 할머니 댁을 관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돌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거든요. 경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돌이가 며칠 전부터 불안해하고 창문 쪽을 자꾸 살피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도둑의 기척을 알아챈 거였어요. 그럼 그날 밤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해 주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현장 증거로 보아 그 남자는 할머니가 잠든 후 침입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돌이가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내보내고 강도와 맞섰던 거예요. 복돌이의 충성심과 용기에 눈물이 났습니다. 단순한 개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거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남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박상철이라는 사람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배 중이던 인물이었어요. 결국 지문 대조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과자였어요. 특히 시골 마을의 노인 가구를 노려왔습니다. 경찰의 설명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만약 복돌이가 없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이틀 후 마을 군수님이 직접 병원을 찾아왔어요. 복돌이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들었다며 특별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순 할머니, 복돌이의 용기에 우리 마을 전체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복돌이와 할머니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어요. 복돌이는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군수님의 말씀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표창장이라니. 평생 표창장 같은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복돌이가 강도를 물리친 이날을 복돌이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복돌이가 마을의 영웅이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복돌이가 완전히 회복되면 마을 광장에서 공식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돌이의 용기를 기리고 싶어요. 군수님이 떠난 후 복돌이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물론 복돌이가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복돌아, 넌 이제 마을의 영웅이야. 군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표창장도 주신대. 복돌이의 날도 생긴대. 어서 나와서 그날을 함께 기념하자. 복돌이의 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복돌이가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난 후 수의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이제 복돌이를 퇴원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고 몇 가지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후유증인가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수의사는 잠시 표정을 굳히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뒷다리 쪽 뼈가 심하게 부러졌던 탓에 앞으로 절뚝거리며 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부 장기의 손상으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복돌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 돌볼게요. 앞으로 더 정성껏 보살피겠습니다. 수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돌이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주인을 만나서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운아는 복돌이가 아니라 바로 나였어요. 이렇게 충직한 반려자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번 일을 통해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퇴원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관리 방법과 약 복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의사가 나가고 나는 복돌이 옆에 앉아 속삭였어요. 복돌아, 내일이면 집에 갈 수 있대.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복돌이는 마치 이해한 듯 눈을 반짝이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열해 동안 함께했던 신뢰와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드디어 복돌이가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복돌이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아니었어요. 뒷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었고 움직임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복돌아, 이제 집에 가자.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돌이의 눈빛이 환하게 빛났어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복돌이는 차창 밖을 계속 바라보았어요. 풍경이 익숙해질수록 꼬리를 더 자주 흔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복돌이는 절뚝거리면서도 마당을 한 바퀴 돌았어요.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천천히 해, 복돌아. 서두를 필요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집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도가 난입했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우리가 다 정리해 놓았어요, 할머니. 복돌이가 돌아오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요. 이장님의 설명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집을 정리해 준 거였어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복돌이는 자신의 평소 자리를 찾아 조심스럽게 누웠어요. 그리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는 안정감이 느껴졌나 봐요. 이제 편안하게 쉬어. 할매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예전과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함께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돌이는 예전처럼 내 방문을 밀고 들어오지 못했어요. 대신 문 앞에서 낮게 울며 나를 불렀습니다. 얼른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어요. 복돌아, 많이 불편하지?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복돌이의 몸을 조심스럽게 안아 침대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복돌이는 내 손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 따뜻한 혀가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번갈아가며 찾아와 복돌이의 회복을 축하해 주었어요. 모두가 영웅 대접을 해주니 복돌이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복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어요. 복돌이 할아버지가 진짜 강도랑 싸웠어요? 내 엄마가 그러시던데 복돌이가 할머니를 구했대. 복돌이는 진짜 영웅이네요. 아이들의 순수한 감탄에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복돌이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고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그 용기와 충성심에 대해 들려주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군수님이 약속한 표창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복돌이를 위한 특별한 의자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영웅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로 진돗개 복돌이와 김금순 할머니입니다. 군수님의 축사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복돌이는 주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을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충성심과 용기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군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돌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에 우리 마을은 복돌이와 김금순 할머니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매년 이날을 복돌이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수님이 표창장을 건네주시자 감격스러워 손이 떨렸어요. 평생 처음 받아보는 표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군수님이 또 다른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을에 복돌이 안전지킴이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군수님의 말에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센터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마을의 독거노인 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킴이 활동을 할 것입니다. 둘째, 유기견들에게 새 삶을 찾아주는 보호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더 커졌어요. 정말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복돌이가 김금순 할머니를 지켜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키는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복돌이처럼 특별한 개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복돌이의 용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다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김금순 할머니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의 경험과 복돌이와의 특별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이 센터의 명예 고문으로 활동해 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복돌이를 바라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많은 사람들이 복돌이를 만지고 사진을 찍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복돌이는 아직 약했기 때문에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복돌이가 아직 많이 약해요. 나중에 좀 더 나아지면 얼마든지 사진도 찍고 만져도 좋아요. 사람들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복돌이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몇 개월 후, 복돌이 안전지킴이 센터가 마을 중심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지 않던 마을 창고를 개조한 것이었어요. 아담했지만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센터에는 매주 2번씩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복돌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습니다. 복돌이도 함께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절뚝거리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복돌이를 진정한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할머니, 복돌이는 어떻게 강도가 오는 걸 알았어요? 복돌이는 특별한 감각이 있었단다.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힘을 줬지. 저도 나중에 복돌이 같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 부분에서는 여러 개들이 새 가족을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복돌이는 마치 자랑스러운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또한 마을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안전점검 프로그램도 운영했어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복돌이에게 받았던 보호를 이제는 다른 노인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복돌이는 점점 더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뒷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었고 오래 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내겐 소중했어요. 복돌아, 넌 그냥 있는 그대로가 완벽해. 복돌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왔어요. 그 무게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1년이 지난 후 복돌이의 날 기념식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센터에서 특별한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어요. 그동안 센터를 통해 가족을 찾은 개들과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을의 독거노인들도 모두 초대받았고요. 이 센터는 복돌이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마을을 더욱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군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복돌이는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총명했어요. 복돌아, 넌 정말 특별한 존재야. 할매의 영웅이자 마을의 자랑이야.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남은 생애 동안 복돌이를 더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그것이 내가 복돌이에게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 둘을 내려다보는 가운데 나는 복돌이와 함께 앞으로의 날들을 상상했습니다. 비록 둘 다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복돌아, 고마워. 내 덕분에 이 마을이 더 따뜻해졌어. 복돌이는 마치 대답하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반려자, 복돌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 둘만의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